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공무원 비상근무령이 내려지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식당가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중구 혁신도시에 대한 현장 지지율 조사가 부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산 교육연수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구청이 연수원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에 원전 관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울산시가 원전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목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인 오늘 울산지방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0.8도, 낮 최고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으며 낮에도 4도에 머물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건조한 날씨로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다며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도 힘들겠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한 식당가도 함께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취재의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시청 인근의 한 음식점. 연말 송년회가 줄을 잇는 시점이지만 공무원들이 예약한 송년회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인근 또 다른 식당은 공무원들이 구내 식당을 이용하면서 저녁 모임은 고사하고 점심에도 발길이 뜸해졌다고 울상입니다. 테이블이 그중 다 차거든요. 그러고 난 뒤부터 지금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못 받아요. 저녁에도 손님 없고. 울산시청 주변 식당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연말 송년회 등으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올해는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하면서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따라 관공서마다 28일까지 비상근무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연말연시 행사들은 대부분 취소하고 밀린 휴가도 가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휴가도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죠. 연말에 하루 이틀 정도 쓸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울산시의회도 이번 주로 예정된 연찬회를 취소하는 등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관공서 주변은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동구청이 대왕암 공원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교육연수원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수원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구 대왕암 공원 진입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공사 구간에 포함된 교육연수원 입구는 차량 통행이 막혀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입로 공사로 입구가 막혀 150m에 이르는 구간에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수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외래 강사들도 많이 찾은 곳입니다. 길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구청이 공사가 끝나더라도 교육연수원 차량 출입을 계속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교육계는 동구청의 이번 결정이 교육연수원 조기 이전을 압박하기 위한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엔 하루 수백 명의 교직원들이 오가는데 320면의 공원 주차장을 방문객들과 함께 사용하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구청은 연수원 이전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공사 자체도 시민들의 뜻에 의해 가지고 시민들이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 대왕암공원 확장을 위해 연수원 매입을 추진해온 동구청은 올해 115억 원의 보상비를 책정했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이전 비용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혁신도시 건설 현장의 절개면 붕괴 사고는 예고된 인재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도 방치했고 지질 조사는 아예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혁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토사와 안반이 쏟아져 내리면서 절개질을 바치고 있던 옹벽은 힘없이 무너졌고 남아있는 안반도 쓰러질 듯 위태롭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붕괴 사고 현장 일대 축구장 6개 크기의 면적에서 지질 조사가 이뤄진 곳은 고작 3곳이고 붕괴 사고 지점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지형에서 뭐 변화가 있는 구간이라든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그래 땅 속에 있는 거는 파보지 않는다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도로 균열 등 붕괴 조짐이 보였지만 공사업체는 주변에 충격이 가해지는 터파기 공사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너무 크레이 많이 갔거든요. 이런 데도. 근데 이게 이걸 갖다가 다 예측하기는 그래서.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 바로 위로 4차선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안전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혁신도시 안에서는 앞서 지난달 초 석유공사 부지 절개지도 무너졌던 것으로 확인돼 허술한 지질 조사와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중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건축 자재인 거푸집이 떨어져 길 가던 행인이 다쳤습니다. 넉 달 전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공사장 옆 도로. 자전거를 탄 남성이 하얀 물체와 함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뒤 인부들이 뛰어오고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도로로 떨어진 하얀 물체는 다름 아닌 건물 외벽 거푸집. 5층 높이에서 겹겹의 안전망을 뚫고 지나던 행인을 덮친 겁니다. 그나마 팔을 다친 게 행운일 정도입니다. 타고 가다가 무심결에 쳐다보니까 그 망 있잖아요. 거기 찢어지면서 계속 내려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 하고 순간적으로 그다음에 쾅 해가. 공사장 측은 거푸집을 분리하던 인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뭐 비계 메고 안전망 때 이래 설치하고 하는데 폼이 이래 떨어지면서 안전망을 이제 뚫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사고가 난 공사장에서는 앞서 지난 8월에도 대형 크레인이 인근 주택을 덮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m 정도의 파일 박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주택 물탱크와 다락방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찔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주군 지역 해안가에 건축 폐기물과 화공약품 등이 마구잡이로 버려졌습니다.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미역 양식장에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 이다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역을 양식하는 제1종 공동어장이 인접해 있는 울주군 온산읍 강양의 해안가입니다. 기름때 제거 약품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화공약품 통들이 무더기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거 진짜 치명적인 거거든 이거. 네. 사람 만약에 이거 이렇게 접촉만 해도 이거 썩어 들어가고 막 그래. 바로 옆에는 2km에 걸친 해안도로를 따라 폐기물 자루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버린 듯 일부 폐기물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자루에는 성명과 목재 등 건축 폐기물이 옷가지와 뒤엉켜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들은 건설 공사 현장에서 나온 건축 폐기물들로 심지어 인체 유해한 실리콘통과 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원룸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양과 서생 일대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는 없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 무작정 폐기물을 버리는 실종된 시민의식 때문에 청정해안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원전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2,500억 원 규모의 중소형 원자로 실증 사업 유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원전 도시 노장 슈르센. 원전 직원 900명 가운데 200명이 지역 주민인데다 스포츠와 문화 사업에도 적극 나서면서 주민들은 원전을 지역 발전의 동반자라고 인식합니다. Ça me panique pas trop. Je pense qu'il y a assez de mise en sécurité, quoi. Donc, j'habite au niveau des HLM, donc je pense qu'il y a c'est assez sécurisé. Ça fait pas. 울산시가 추구하는 방향도 이처럼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원전입니다. 울산에는 신고리 3, 4호기에 이어 5, 6호기 건설도 예정돼 있어서 2019년까지 모두 4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울산시는 내년에 개교하는 국내 최초의 국제 원자력 대학원과
원자력 특성화대로 선정된 유니스트를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또 원전 기자재 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술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는데 원전 육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제2원자력연구원과 원전산업 멀티컴플렉스, 원전타운 건립 등도 추진됩니다. 울산이 원전 메카가 될 것인지는 중소형 원자로 실증 사업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2,500억 원을 들여서 수출 연구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 연구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울산시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원전 메카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겨울철 절전 규제 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상인은 어제 여수상이 등과 공동으로 지식경제부 등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유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10% 강제 절전은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이 2년 연속 전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에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2010년 지역 소득을 잠정 집계한 결과 울산의 1인당 개인 소득은 1,627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울산이 처음으로 서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지난 2009년에 비해서는 52만 원 늘어난 것이며 전국 평균 1,351만 원보다는 20%가량 많은 것입니다. 울산은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5,400만 원으로 서울의 2배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울산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장인 성암 매립장과 소각장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성암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2만 7천여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으며 이를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에 등록해서 11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가스는 인근 금호 석유화학 등의 대체 연료로 공급되고 있고 소각장 폐열로 생산된 스팀은 효성 용연 공장 등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액체 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울산항의 물동량이 개항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울산항의 물동량은 1억 7,600여 톤으로 지난해 전체 물동량인 1억 7,100여 톤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울산항은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석유 제품 수출입 증가로 물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지검 형사부는 어제 뇌물수수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업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지만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